타이머 또는 뭐 오븐, 전자레인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set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탱글탱글 잘 삼겨진 꼬막은요, 잘 받쳐두어서 조금 식혀줍니다. 이따 깔 때까지는 지금 뜨거우니까요, 한 5분 정도 식혀주세요. 식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cool down, cool down, cool down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재료를 chop, chop, chop 예쁘게 썰어볼 시간입니다. 짜잔! 와, 너무 이쁘죠? 오늘은 요리의 색감을 더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3색의 파프리카, bell peppers를 준비를 했습니다. red, 그리고 green, and yellow. 이 파프리카가요, 색깔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좀 다를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영양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맛의 차이가 있고요. 색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파프리카를 먼저 썰어 볼까요? 오늘은 예쁘게 썰기 위해서요, 삼각형으로 썰어 볼 겁니다. 양파도 똑같이 삼각형 모양으로 썰 겁니다. 양파는요, 이 layers, 층이 많기 때문에 썰 때 미끄러져서 썰기 불편하시죠?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하실 때는 꼭 맞아요, 레이어를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분리하는 재미도 있고요, 더욱 안전하기도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garlic, 마늘을 썰어볼 차례입니다. 마늘은요, chop을 한다기보다는요, 맞아요, 편을 썰게 되니까 slice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죠? 마늘이 얇으면요, 어린 친구들은 먹기는 좋겠지만 볶을 때 잘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톰하게 한 3-4조각 정도, 너댓 조각 정도 나올 수 있게끔 slice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lice, slice, slice. 우리 파프리카는요, 생으로 먹으나 또 요리해서 먹으나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죠? 아삭아삭한이라고 말할 때는 crunchy라고 하면 됩니다. crunchy, crunchy, crunchy. 그런데요, 이 아삭아삭한 맛 말고도 우리가 포테이토 칩 같은 거, 스낵 같은 거 먹을 때는 또 바삭바삭한 부스러지는 식감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crispy. crispy라고 하면 또 바삭바삭한 식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쫄깃쫄깃한 식감은 어떻게 말할까요? 쫄깃쫄깃하면 껌 생각나시죠? 껌이라고 했을 때 chewing gum 들어보셨나요? chewy, chewy라고 하면 냠냠 쫄깃쫄깃한 식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고기나 어떤 과일 같은 걸 먹을 때 즙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즙이 가득 차서 맛있을 때는 우리가 juice에다 y를 붙여서 juicy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잘 알아두세요. 자, 채소를 써는 동안 잘 식은 꼬막을 이제는 까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요리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고요. 친구들과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 식은 꼬막이요, 벌어져 있다면 그냥 오픈하셔서 이렇게 숟가락이나 손으로 발라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꼬막 중에서요, 이렇게 꽉 다물고 있는 꼬막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이렇게 뒤에 있는, 붙어있는 부분 있죠? 여기 힌지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트위스트 해주시면 잘 까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껍질에서 살을 발라낸다고 하잖아요. 이 발라내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발라내는가에 따라서 재미난 표현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선 꼬막은 껍질, shell로부터 발라내죠. 이렇게 껍질에서 살을 발라낼 때는 shell the cockle, shell the clam 이런 식으로 조개류 얘기하실 때는 껍질에서 발라내다 shell, 껍질이란 단어를 동사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씨앗이 있는 씨를 발라내는 것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 짐작하셨나요? 우리가 씨앗이라고 할 때는 seed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를 똑같이 동사로 써서 seed a watermelon, seed a melon 이런 식으로 씨를 발라내다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무언가를 발라내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맞습니다. 생선 가시를 발라내죠. 생선 가시를 발라내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 쓸 수 있을까요? 네, 뼈, 가시라는 말
bone 쓸 수 있습니다. bone을요, 이 뼈라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써서요, bone a fish라고 하면은 생선의 가시를 발라내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죠? 아이에게요, 이 꼬막의 껍질을 좀 까주겠니? 살을 발라내주겠니? 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어머니 질문이 많이 떠오르시죠?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이에게 말하기 적당한 말은 will you입니다. could you나 would you는 조금 너무 공손하니까요. will you 하고 동작을 말씀해 주시면 이거 좀 해주겠니?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꼬막 까는 거요. 살을 발라내는 거니까요. Will you shell the cockles? Will you shell the cockles?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또는 물을 좀 받아다 주겠니? 라고 할 때는요. Will you get the water? Will you get the water? Will you get the pot? 이렇게 뭐 좀 받아다 주겠니? 또는 뭐 면을 좀 가져와 주겠니? 젓가락을 좀 가져와 주겠니? 라고 할 때는 Will you bring the noodles? Will you bring the chopsticks? 이렇게 will you를 쓰시면요. 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공손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막을 다 깠다면 한 번 더 물에 헹궈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 너무 많이 헹구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2-3번 또는 3-4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헹구시면요. 맛있는 물이 다 빠질 수 있으니까 2-3번, 3-4번만 적당히 헹궈주세요. 자, 이제는 면을 삶아볼 차례입니다. 물을 면이 담길 정도만 약 많이 넣지 마시고 적당하게 넣어주시고 불 위에 올려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으시고요. 타이머를 2분에 맞추시면 됩니다. 익는 동안에요. 자주 저어주시면 좀 더 골고루 빨리 익겠죠? 면이 다 요리가 되면은요. 싱크로 가셔서 면의 물기를 빼시고 찬물로 가볍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채소를 볶아볼 차례입니다. 먼저요, 팬을 올려주시고요. Put the pan on the stove and turn the heat on. 너무 센 불이 하면 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And you wait. You feel the air over it. 약간 따뜻해진다라고 느낌이 오시면 you can drizzle the olive oil onto the pan.